자, 봅시다. 3월 적긴 했어. 자, 6월 모의고사 다른 모의고사도 아니고 너무 중요한 6월 모의고사라서 총평 플러스 뭐 문제 연설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얘기를 좀 해봅시다. 어땠나요? 공통은 15, 21, 22 말고는 틀리면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15번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래. 21? 그러면 안 돼. 22? 그럴 수 있어. 오케이? 네, 공통에서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틀릴만한 문제 두 문제 이 정도. 네. 그리고 여기 다 미적봤지? 모의고사? 네. 아직도 통론을 안 해? 아직도 그렇게 쳐맞아 놓고? 자, 물어보자. 27번 맞은 사람 손 들어봐. 27번 맞았다. 높게. 오케이. 28번 맞았다.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어. 29번 맞았다. 손 들어봐. 20번. 30번 맞았다. 손 들어봐. 너 찍어서 맞았다며. 와, 씨발. 어떻게 찍어서 맞았어? 찍어서 맞았어? 찍어서 맞았어? 너는 찍었어? 좋아요. 얘들아, 내가 해설 영상을 다 찍어서 올렸는데 확통 해설이 14분 찍혔고요. 미적분 해설이 52분 찍혔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확통론을 안 하냐라는 거야. 확통론의 기준을 잡아주면요. 27번을 틀렸는데 실수로 틀린 게 아니라 진짜 5%서 몰라서 틀렸다. 당장 확통론 하세요. 기하론 해도 돼. 기하론 아니면 확통론 둘 중에 하나 해. 알겠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27번은 약간 저거 같아. 좀 그러니까 너가 그래도 미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니?를 물어보는 약간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못 풀 거면 나는 미적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적어도 수능에서. 28, 29, 30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려웠어요. 특히 29는 그나마 할만했다고 쳐도 그나마 할만했다라는 것도 사실 1, 2등급 기준으로 그나마 할만했다 이거지. 니네가 실전에서 문제를 풀었다면 28번에서 존나게 깨지고 이제 29번을 딱 바라봤을 때 이제 생긴 게 되게 괴랄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좀 쫄았을 뿐 니네가 막상 문제를 풀어봤다면 할만했는데 시험장 내에서는 쉽지 않았다. 만약에 니네가 28, 29, 30을 풀 때 28, 30을 과감히 버리고 29에 계속 한 30분 정도를 투자를 했으면 맞을만한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한 가지 팁을 줄까? 미적이 객관식이 23, 24, 25, 26, 27, 28까지 해서 총 6문제잖아. 근데 그 6문제를 니네가 당연히 28번을 못 풀었을 거기 때문에 번호를 셌겠죠. 그렇지 않아? 근데 이번에 몇 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잘 들어봐. 한 개가 나왔어. 그럼 어때? 좋됐다. 맞지? 근데 잘 들어봐. 만약에 두 개, 한 개, 딴 개가 나왔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들은 몇 번으로 찍죠? 그게 멍청한 선택이야. 진짜 니네가 지금까지의 통계를 싹 다 보면은 일단은 봐봐. 1111로 나왔던 적이 내 기억으로 단 한 번 있었어. 오케이? 대부분은 2100 혹은 22100 이런 식으로 가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니네가 답을 찍을 때는 이 결국에는 이 28번 문제 답이 1, 2, 3, 4, 5번이냐 라고 했을 때 5번이 답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병신이겠냐? 야 이렇게 해보 야 5번 없다 5번으로 가자 병신이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28번 정답률이 너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푼 사람한테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 맞지? 근데 오히려 그럼 다행이다? 사지선다고요. 뭔 말인지 알아? 아 심지어 1번보다 2, 3, 4로 찍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겠지. 왜? 3번 나온 적이 거의 없었어. 내 기억에서. 그러니까 2, 3, 4 중에 하나.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로 찍었어. 이거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작년 애들 내가 고3 담임이었잖아. 작년 애들 찍기 특강 수능 직전 한 6일 남았을 때, 5일 남았을 때 내가 풀었던 비법이거든. 절대로 5번은 찍지 마. 알겠지? 이번에 솔직히 다 못해 놨어. 몇 번인지 나 기억 안 나. 그러니까 1번이었는데 그 개수가 하여튼간에 아마 안 나온 게 하나 있었겠지? 모두 다 글로 갔겠지? 그렇지 않았을까? 너네 찍은 애들 다 그렇게 갔지? 지들이 27번을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모르면서 28번 개수를 어쨌든 세갖고 모델로 갔을 거 아니야. 다 틀렸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찍은 애들도 당연히 있었을 거고. 잘 들어봐야 돼. 얘들아, 객관식이야. 그러니까 통계상 5분의 1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맞은 애들이 없잖아요. 이게. 그 말은 뭐야? 한 일로 구렁텅이에 빠져버렸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돼? 네? 그리고 얘네는 만약에 답이 이렇게 나와. 답은? 4번 아니면 5번 두 개 중에 하나로 찍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가끔 여기서 답이 나올 때도 있고, 물론 진짜 여기서 답이 나올 때도 있고, 이거는 조금 사고야. 오케이? 근데 요렇게 나오잖아? 5번만 피하자. 알겠지? 근데 그렇다고 1번이 답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건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5번은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래는 그 이번 수능에 5번이 답이 나올까지. 뭐 아쉬운 거죠. 내용을 노려봅시다. 어쨌든 찍었을 때 어쨌든 기대값이 20%잖아. 확률이 20%잖아. 오수하면 한 번은 맞아요. 그래. 여유 있게 시간을 좀 갖고 28번 맞을 때까지 한번 수능을 봐봅시다. 그게 싫으면 확통론을 해라. 기하론을 해라. 제발. 알겠지? 근데 이거는 진짜 얘들아 진지한 거야. 니네 수능 몇 개월 남았어? 한 5개월 조금 넘게 남았잖아. 맞지? 니네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미적분에 투자했던 내 기회비용들을 싹 다 날려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사실 함부로 못 넘어가. 그리고 일부 나는 경우의 수 젬병이야 생각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도 선뜻 못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진짜 좀 오바 조금 되면 이거 맞추잖아. 28, 29, 30 맞춰. 그러니까 이거 맞출 실력 되잖아. 그러면 보통 28, 29, 30 맞춘다고. 솔직히. 그리고 잘 들어봐. 봐봐. 이번에 1컷이 미적이 몇 떴지? 85 떴어? 85야? 4도 1등급이 아니야? 84라고 할게. 대충. 확통이 92야. 자, 봐봐. 몇 문제 차이야? 2문제 차이야. 그럼 니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2문제 차이면 니네가 29를 맞을 실력이 있다고 쳐. 뭐 대부분 틀렸지만 29를 맞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쳐. 그러면 니네가 28번 문제랑 30번 문제를 미적에서 틀렸지. 그치? 이거를 여기서 끌어오기만 하면 돼. 이거 뭔 말인지 알아요? 뭔 말이냐면 애초에 미적은 니네 28, 30을 맞출 거라는 생각조차 못 하잖아. 니네 병 느껴지잖아.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미적 만점은 92점부터 시작을 한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돼? 아직도 대가리가 봉합이 안 됐어? 만점이 92점부터 시작이라고. 그래도 미적은 1컷이 낮으니까 지랄하지 마. 야, 어차피 여기는 100점부터 시작해. 여기서 이거랑 다른 게 뭐냐고. 확통론을 고민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해도 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안정적으로 매번 1등급을 뽑아내는 친구들이야. 28, 29, 30 중에서 한 문제는 반드시 맞고 2문제 맞추는 걸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확통론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나 솔직히 29번은 무조건 맞춘다. 근데 28, 30 솔직히 조금 자신 없어. 그 친구들은 확통론 고민할 필요 없어. 근데 28, 29, 30 중에서 어느 하나도 나는 풀어낼 능력이 없는데 5개월 동안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니네가 28, 29, 30 중에 그래도 29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고민을 가지고 미적분을 계속 공부를 하는 것보다 확통 개념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고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진심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자, 잘 들어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너네보다 수학을 잘해.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고. 알겠지? 이렇게 얘기해봤자 지금 머릿속에는 그렇게 한 달, 두 달, 이 지랄할 게 뻔해. 어차피 니네는 마음을 굳게 먹고 오케이 나 처음부터 다시 활동해보는 거야 하는 굳은 결의를 가질 애들이 여기에 10%도 안 된다는 건 나 알아. 작년 이적 선택자 재수 비율이 절반. 여러분 중 절반은 재수할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어차피 이렇게 얘기를 내가 작년에도 똑같이 했거든? 작년에도 똑같이 했는데 확통론을 하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어. 작년에 내가 가르쳤을 때. 그러니까 펴질지 안 펴질지 50대 50의 확률을 가진 낙하산을 가지고 뛰어내릴래? 아니면 그냥 비행기 안 타고 다른 비행기 탈래? 하면은 다른 비행기를 타는 게 낫지 않아? 근데 왜? 내 거 펴지겠지? 좀 그래요.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만 목표는 끝난 거 리뷰나 한번 해봅시다. 이 문제가 나는 처음에 이런 걱정을 좀 했어. 내가 한참 얘기했던 그 변화율 문제 있지. 서로 관련이 있는 문자니 관련해서 뭐 한 개의 길이를 뭐 g, 그러니까 f 세타로 여기가 나와 있으니까 한 길이를 뭐 알파로 놓는 게 아니라 차라리 g 세타로 놓는 게 조금 더 편하다. 나 처음에 이런 문제인 줄 알았어. 근데 그 문제는 변화율 문제긴 한데 내가 그걸 어떻게 표현했지? 음함수의 미분이다라고 표현을 했지. 근데 음함수의 반대말이 뭐야? 양함수란 말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수. 뭐 y는 뭐 3차 함수 뭐 이런 것도 다 양함수란 말이야. 근데 이 문제가 양함수로 표현하기 너무 편하게 줬어요. 사실 내가 이제 수원 설명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원의 중심과 원위의 점이 이어지지 않는 건 범죄다. 이런 식으로 내가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대부분 사다리 뿌리니까 윗변 구하고 아랫변 구하고 높이 구하고 나누기 2 해야겠다라고 해갖고 여기다가 막 수선 내고 막 별 연병질 하다가 여기 구할 때 토 나오고 막 이런 친구들 꽤 많았을 거라고. 오케이? 근데 얘를 이렇게 찢어보면은 결국 여기 있는 삼각형이 총 3개가 나오는데 길이는 다 알고 있으니까 중심값만 내가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예요. 여기가 뭐야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2세타야. 여기도 똑같이 파이 마이너스 2세타겠지. 여기가 그럼 뭐야? 파이에서 얘네들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뭐야? 4세타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지. 사실 이러면 F세타를 내가 직접 양함수로 표현하는 게 어렵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 어차피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여기 안에 있는 중심각의 사인값만 내가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를 이렇게 잡아주는데 그 삼각형이 2개가 있으니까 앞에 2를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인 4세타 마이너스 파이 요것만 계산하면 사실 얘 미분해서 알파 구해주면 되는 거야. A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치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정리하기 전에 잡아봐. 니네 4세타 마이너스 파이 이거 정리하는 거 조금 불편하잖아요. 나 같으면 파이 마이너스 4세타로 바꾼 다음에 사인이 무슨 함수니까? 무슨 함수니까? 기함수니까 마이너스로 안에 그걸 바꿔주면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튀어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그치? 그 다음에 급변환 진행해주면 얘가 어떻게 돼요? 사인 2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4세타가 되는 거 아니겠어? 맞지? 그러면 f 프라임 세타가 뭐가 되니? 2 코사인 2세타 마이너스 2 코사인 4세타가 된단 말이야. 성립까지 해주면. 이때 a를 집어넣어주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 a가 뭐야? AP 대 PB가 1대 3이 되도록 하는 그 점을 잡아달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를 a라고 보면 여기가 1대 3대 루트 10의 모습을 띠는 삼각형이니까 결국에는 코사인 a가 뭐가 되는? 루트 10분의 1이 되고 사인 a가 루트 10분의 3이 되는 그런 a를 집어넣어달라는 소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너네 그래도 백악 공식은 알 거 아니야? 물론 교육과정이 없긴 해. 교육과정이 없긴 한데 몰라도 유도는 할 수 있어야지. 맞지? 어떻게? 여기 내가 A를 이제 집어넣을 거야. A를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내가 얘네를 알고 있으면 코사인 2a 값 구하는 거 그냥 a 더하기 a로 놓는다면 곱셈 정리로 나도 사실 문제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코사인 2a가 뭐예요? 코사인 2a가 2 코사인 제곱 a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이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여기가 10분의 1이 되니까 5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4. 그럼 같은 논리. 코사인 4a는 뭐가 되는 거야? 2 코사인 제곱 2a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가 2 곱하기 위에 거 25분의 16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25분의 7. 얘네를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끝난다. 뭐 이런 문제. 그래서 뭐 얘가 음함수미분 이용한 변할 문제인 줄 알았으나 생각보다 양함수 수행하기가 좀 쉬웠다. 근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니네가 변화율에 대한 그 접근으로 문제를 풀었더라도 풀 수는 있어야 돼. 알겠지? 물론 훨씬 더 복잡해지긴 하지만요. 알겠지? 놀라운 사실. 자, 똑같은 27번입니다. 보통 아예 모르는 친구들은 뭐 잠깐 뭐 졸고 있어도 돼요. 보통 27번 한번 볼까요? 5명이 불러 앉을 수 있는 원모양 탁자가 있대요. 남자가 5명이 있고요. 여자가 3명이 있대요. 이 중에서 8명 학생 중에 4명 이상의 남학생을 포함하니까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야 돼요? 남자는 여자 하나가 가능할 거고 아니면 남자 5이 가능하겠지. 그치? 얘를 뽑아주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5명 중에 4명 뽑고요. 3명 중에 1명 뽑습니다. 얘는 뭐야? 5명 중에 5명 다 뽑습니다. 그럼 얘네 계산해보면 여기가 15가 뜨고 여기가 1이 뜨거든? 맞아? 근데 걔네를 결정을 한 다음에 뭐 하지? 일정한 간격으로 원순열을 만들지. 그럼 뭐야? 5명에서 원순열 만드는 거 4팩토리얼이잖아. 답은 16 곱하기 4팩토리얼입니다. 같은 27번이야. 왜 확통론 안 해? 왜 안 하지? 대가리가 깨져도 너무 깨졌어. 28번. 이거는 분석 좀 해봅시다. 사실 이 문제를 나는 처음 봤을 때 이제 좀 많이 헤맸어요. 사실 나도 좀 많이 헤맸어. 실전. 그러니까 대충 나는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한 경험이 꽤나 그래도 많은 사람이니까 그래도 나 조건을 보고 그래도 사회적 정리 쓰는 거네. 그리고 얘는 오케이 어쩌라는 거지? 이건 솔직히 분석 못했어. 한 다음에 얘를 보는데 5제곱, 세제곱 나온 것부터 일단 나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5제곱, 세제곱을 이용할 수 있는 기출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를 기억해보면 수투에서 이거 기억나요? 그 fx에 5제곱 있었던 그 문제 기억나? 적분 문제였는데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 이 새끼가 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였는데 어쨌든 뭐 미분을 진행하다 보면은 절대가요. 인테그랄 fx의 4제곱 dx 뭐 이런 표현이 떴어. 근데 이 4제곱이라는 요 의미 얘는 4제곱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대해서 접근을 하더라도 a랑 b가 그러니까 대소관계가 b가 무조건 크다면 어쨌든 정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거면 무조건 얘는 양수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는 그 내용이 나는 무조건 쓰일 거라고는 예상을 했어. 근데 슈발 어떡하지 이거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미분을 했을 때 얘가 무조건 양의 값을 가진다라는 걸 어떻게든 이용을 해먹겠지라는 생각을 했어. 근데 여기서 내가 잘못 뽑아먹었던 게 뭐였냐면 내가 결국 알고 있는 유일한 함수라는 게 요놈이 있잖아, 그치? 근데 얘가 ln x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4분의 9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 내가 이걸 보자마자 느꼈던 게 얘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해서 3대칭이네? 그러니까 요 함수 안에 있는 함수가? 그럼 겉에 있는 함수가 어떻게 되겠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해서 3대칭이겠죠. 그러면 뭔가 3대칭을 이용해먹는 문제인가? 에 대한 의심을 했는데
이게 존나 얇게도 x가 마이너스 3일 때와 x가 2일 때 얘에 대해서 선대칭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씨발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얘를 대입한 값을 이용하는 거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고 별 연병질하다가 토하고 죽었거든. 그래서 씨발 이거 아니겠다 하고 그냥 29번으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29, 30 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어. 다시 돌아오니까 그제서야 보이던 거 뭐냐면 무슨 뜻이야? 그냥 두 번 미분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gx라는 놈이 내가 예를 들어 fx 5제곱 더하기 fx 세제곱이다. 만약 이렇게 놓는다면 여기 있는 요 놈이 ln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5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내가 이렇게 놨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두 번 미분을 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이쁘게 정리한 다음에 내가 한번 두 번 미분을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두 번 미분을 해보니까 어때요? f'x가 공통으로 빠져나오면서 5fx의 4제곱 더하기 3fx의 제곱 이렇게 뜨는 거 맞지?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보니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5분의 2x 플러스 1 마이너스 a다 이런 식이 나오더라고. 일단 참아보고 두 번 미분도 한번 해봤어요. 이게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28번이랑 조금 비슷하더라고. 2년 전에 봤던 6월 모의고사.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보니까 얘는 더블 프라임 x 나오죠? 그러면서 뒤에 거는 그대로. 얘들아 이거 모르면 지금 들어야 돼. 알겠지? 이거 너무 중요한 시험이기도 하고 내가 이거 숙제로 내줄 거예요. 뒷미분을 해보면 f'x는 있고 뒤에 거 미분한다고 하더라도 어때? f'x가 또 빠져나오죠. 그래서 이게 제곱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 20 fx의 세제곱 더하기 왜 나 뭐 틀렸어? 6 fx 이렇게 된단 말이지. 요게 x제곱 더하기 이게 사실 모양 자체가 너무 이제 거지같이 생겨서 두 번 미분할 생각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걸 씨발 두 번 미분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이해도 없어서 듣는 것 같고 근데 저렇게 표현돼 있으면 일단 두 번 미분 한번 해주자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얘를 이렇게 잡아봤을 때 얘를 이제 윗미분 빼기 윗미분을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뭐였나?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떴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2가 있었나? 마이너스 2 있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 됐나? 근데 여기서 되게 어쨌든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얘는 1차 함수잖아. 두 번 미분하면 사실상 얘가 사라져요. 그럼 내가 얘네들만 가지고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내가 처음에 얘 뭐 쓰는 거라고 했어? 사인값 정리는 일단 무조건 써야 된다라는 거는 반드시 갖고 가셔야 돼. 근데 그걸 만족하는 x를 내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여기가 x축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3 이런 식으로 얘네 뭐가 다를 때 반드시 사인값 정리를 만족하는 k의 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열린 구간에 대해서. 맞지? 이걸 이용하면 fk가 0이 되는 그런 k가 반드시 존재할 거란 말이지. 아니 좋죠? 그러면 그 k를 한번 집어넣어보자. 왜? 어떤 장점이 생기니까? 어떤 fk가 0이 되는 k를 집어넣으면요 여기 어때? k 집어넣으면 좌변 0 된단 말이야. 얘도 어때? 여기도 0 된단 말이지. 얘가 무슨 값을 가지든 간 상관없이. 그리고 얘도 어때요? fx가 다 존재하는 놈들이니까 얘도 좌변들이 싹 다 0이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걸 이용해서 내가 k를 집어넣어 보니 어차피 얘 좌변은 0 되고 얘는 마이너스 2에 k 마이너스 1, k 플러스 2 한 다음에 뭐 분자에는 뭐 어떤 분준한 식이 있겠죠. 그지? 근데 어차피 얘가 0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k의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거든. 근데 1인지 마이너스 2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야. 알겠지? 근데 여기를 놓고 보면은 얘는 k제곱 더하기 k 더하기 2분의 5 분의 2k 플러스 1이라는 놈이 a다라는 식이 나오거든. 얘는 어때? ln k제곱 더하기
k 플러스 2분의 5 한 다음에 이게 ak 플러스 b랑 똑같다. 얘들아 이 세 개만 봐봐. 내가 주황색으로 쓴 요 세 식들은 식이 세 개지. 미지수 몇 개야? 세 개잖아.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k를 알고 있으니 k의 값이 1일 때나 마이너스 1일 때나 대입해보면 a랑 b의 값을 정확히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k가 1일 때의 값을 한번 찾아보니까 1을 집어넣어 보니까 a의 값이 나오겠지. 그지? a의 값을 구해보니 a의 값이 뭐가 나오더라? 계산해보니까 1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아씨가 뭐가 나왔지? 3분의 2가 나오나? 시간 아끼기 위해서 풀이 보면서 할게요. A가 3분의 2가 뜨더라고. 그리고 그때 B의 값을 구해보니까 ln 2분의 9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뜨더라고. 오케이? 그리고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으니까 K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A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뜨고요. 그때 B의 값이 ln 2분의 9 마이너스 3분의 4가 뜨더라. 이게 나온 거야. 오케이? 근데 그러면 내가 얘네들을 가지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A 곱하기 2의 비승을 한번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얘를 구했을 때 나온 값이 3, 2의 마이너스 3분의 2 이런 식으로 떴고 얘를 가지고 내가 A 곱하기 2의 비승을 구해보니까 얘가 어떻게 나왔냐면 마이너스 3의 2의 마이너스 3분의 4승 이렇게 떴어요. 근데 보기를 보니까 다행히도 보기의 답이 1번밖에 없어서 내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K는 1은 어쨌든 안 되는 거고 K는 마이너스 2일 때가 답이겠다 해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야. 일단 실전적 풀이는 이래요. 내가 어쨌든 해설 강의니까 원리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얘는 왜 안 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잘 들어봐. 내가 얘네들의 케이스를 잡아 놓을 때 가장 중요하게 썼던 게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요거예요. 얘는 항상 어떤 값을 가지지? 뭐가 됐든 간에 양수의 값을 가지는 게 맞잖아. 그치? 내가 이 문제에서 아직 안 써먹은 조건이 F'E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양변에다가 아까는 X에다가 K를 집어넣었잖아? K가 아니라 이번에 2를 집어넣을 거야. 2를 집어넣으면 내가 F2의 값이 뭔지 알아? 몰라? 모르지. 하지만 얘는 무조건 양수라고. 근데 F'E는 어떻죠? 얘도 양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좌변이 다 양수끼리 곱해놓은 거니까 좌변은 무조건 양수일 거고 그럼 우변도 양수가 나와야겠지.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봤어. 2를 집어넣어 보니까 얘 값이 뭐가 나와? 도와줄래? 2 집어넣으면 뭐 나와? 2분의 17분의 10 나와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17분의 10 마이너스 A라는 놈은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즉 A라는 놈이 17분의 10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내가 얘네를 이렇게 구했을 때 3분의 2 여기다가 3분의 2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성립을 하는가? 그래서 좀 존나 더러운 문제야. 그래서 3분의 2랑 17분의 10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얘가 성립을 하는가? 직접 계산하기가 좀 빡세죠? 그래서 크로스로 곱해볼게. 얘 위로 올리면 34야. 얘 위로 올리면 30이야. 이거 맞니? 안 맞잖아. 그래서 A의 값이 얘가 안 된다. 요런 원리긴 했어요. 알겠어? 근데 여기까지만 해설을 하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얘 그래프적인 해석까지 조금만 바꿔 들어갈게. 알겠지? 이 문제 원리까지. 아시겠죠? 이거 잠깐 지워도 돼? 이거 니네 공통 풀 때도 꽤나 공통 풀 때? 그래 공통 풀 때 풀이법까지 내가 같이 좀 들고 가면서 알려줄게. 이게 원리가 뭐냐면요. 자, 수투로 돌아가 보자. 질문 하나만 할게. 슈야! 풀어봐. 여기 y는 fx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접하는 이런 함수가 있어. 오케이? 근데 여기 있는 접점을 내가 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네 f1하고 g1하고 똑같은 거 있죠?
괜찮아? 그리고 F'이라고 G'이라고 똑같은 거 요거까지 인정해?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내가 계속 그 수능대비만 하면서도 강조했던 이 차함수의 개념을 한번 도입을 해볼까? 봐봐. y는 fx-gx 얘를 바라봤을 때 얘는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맞지? 근데 뭐도 있어? 미분을 한 번 해봤어. 그러면 f'x-g'x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얘도 1 집어넣으면 뭐가 돼? 0이 되는 거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얘의 접점을 내가 알고 있을 때 얘는 얘를 만족하는 요 접점 있지. 공통근. 얘는 한 번 미분을 하더라도 그 값이 보존된다는 거야. 맞지? 그래서 니네가 만약에 문제 조건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사실 y는 fx-gx를 니네가 어떻게 잡아놔? 그냥 x-1의 전체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니네가 식 이렇게 세워주는 거는 많이 했었잖아. 그렇지 않아요? 오케이? 요거를 이계도함수 입장에서 조금 더 발전시킨 거야. 이 문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니네 봐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요게 y는 fx라고 쳐요. 근데 여기 있는 변곡점에서 내가 접선을 그린 놈을 y는 gx라고 해보고 여기 있는 요 놈을 한번 1이라고 해볼게.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 f1하고 g라고 똑같겠죠. 그리고 f'이라고 g'이라고 똑같은 것도 있고 뭐도 있어? 더블 프라임이라고 g 더블 프라임이라고 똑같다라는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어차피 얘네 차함수 그리면 어떻게 돼? 3중근 가는 걸로 나오잖아. 근데 니네 3중근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x-1의 세제곱 1 집어넣으면 0 되죠. 그리고 한 번 미분할 때 어떻게 돼? 1 집어넣으면 0 되잖아. 두 번 미분하면 그래도 0 되는 거잖아. 인정해? 그러니까 얘네는 내가 만약 변곡 접선에 대해서 접선을 그리게 되면은 요 놈은 반드시 두 번 미분할 때까지 근이 유지가 될 거다. 보존이 될 거다. 요거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문제 구조를 보면 내가 그 치환을 했을 때 얘가 fx의 5제곱 더하기 fx의 3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잖아. 근데 요 함수가 어떻게 생겨먹은 함수야? x 5제곱 더하기 x 3제곱이라는 놈과 fx를 합성시킨 요런 함수죠. 근데 딱 봤을 때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x 세제곱으로 묶은 x제곱 플러스 1이란 말이야. x가 0일 때 무슨 근을 가져? 몇 중근을 가져? 3중근을 가지지. 그러면 얘의 그래프는 0을 제외한 나머지 근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으면서 여기가 3중근 동시에 저희가 된다. 변곡점이 된다. 여기까지 좋죠? 근데 여기를 fx로 합성시켰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요. 잘 들어봐. 너네 합성함수에서 겉함수가 중요해? 속함수가 중요해? 나는 겉함수가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해왔어.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사람은 겉이 중요해? 속이 중요해? 겉이 훨씬 중요하다고. 일단 잘생기고 이뻐야 된다고. 반박해봐. 반박해봐. 빨리. 반박 한 명이라도 해봐. 다 인정하는 걸로 할게요. 제가 속물이 아니에요. 다 인정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너 쟤를 왜 만나? 착해 했어. 아니야. 속으로는 불만이 가득해요. 알겠지? 봐봐. 하여튼 얘는 지금 뭐야? 안에 있는 함수는 왜 중요하지 않은 거냐면 단순히 얘는 값을 바꿔주는 도구일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사실 얘는 지금 변곡점이 x가 몇일 때지? 0일 때잖아. 근데 실제로 내가 여기를 fx랑 합성시키면 여기 있는 놈은 뭐야? fx가 0이 되는 지점에 대해서 변곡점을 가진다는 소리잖아. 근데 그럼 잘 들어봐. fx가 0이 되는 부분을 내가 알아 몰라 이 문제에서. 모르지만 그 값이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거잖아. 인정해? 그러니까 내가 그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얘를 원래 값에다가 집어넣든 한 번 미분하든 두 번 미분하든 그 값은 보존이 된다. 왜? 얘가 변곡점이거든.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 식지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y는 ln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5라는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려져.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대칭성 있지. 얘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한 대칭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x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생겼어. 오케이? 근데 마침 얘의 값도 한번 체크해보면 내가 아까 얘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부분 찾았을 때 그게 뭐였지? k의 값 1 또는 마이너스 2였던 거 기억나?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놈이 마이너스 2고요. 여기 있는 놈이 1입니다. 여기까지 돼? 오케이? 그러면 내 입장에서 여기 있는 fx 5제곱 플러스 fx 3제곱 얘를 봤을 때 저거 넘긴 ax 플러스 b의 저 직선은 계속 얘가 마이너스 2과 1일 때 변곡점을 가지려면은 저기 있는 ax 플러스 b가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요 직선 아니면 요 직선 두 개 중에 하나로 그려지는 거야. 여기까지 좋죠? 그래서 문제에서 f'2가 0보다 크다라는 요 지점을 이용해서 내가 a의 값 중에 하나를 걸러줬잖아. 그 걸러줬을 때 의미는 뭐게? 걸러줬을 때의 의미. 2는 지금 어디에 있어? 2는 지금 여기에 있잖아. 그렇지 않아? 맞지? 근데 이렇게 놨을 때 내가 얘의 미분계수를 체크를 할 때 결국 내가 요 로그 함수와 여기 있는 요 직선에 대한 차함수를 바라볼 때 f'2 저놈의 부호가 결국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얘 gx라는 함수 한번 미분했을 때 여기 뭐 양수값, 요 4제곱 더하기 5제곱 뭐 이거 가진다 그랬잖아. 맞지? 근데 결국 얘는 무조건 양수의 값을 가지는 거고 얘의 부호에 따라서 뒤에 있는 요놈의 부호가 달라지는 거잖아. 근데 f'2의 값을 조사를 해봤을 때는요 얘의 기울기는 계속 a로 일정하지. 그치? 근데 요 새끼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얘의 기울기보다 낮아졌잖아. 맞지? 그러니까 내가 ln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5를 미분한 요 값과 ax 플러스 b를 미분한 값을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x는 2일 때를 비교를 해보니까 얘의 값이 더 크고 얘의 값이 더 작다고. 그러니까 얘는 음수값 나오는 거잖아. 근데 얘는 어때? 양수값 나오는 거야. 그게 안 맞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요거잖아. 똑같은 거잖아. 아까 미분했던 식 기억해? 얘랑 얘를 비교를 했을 때 얘가 지금 작아졌고 x는 2일 때 작아졌고 얘 값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음수 뜬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얘가 양수가 되는 지점이었잖아.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이 점을 한번 바라보니까 어떻게 된다? 결국 여기에서의 값이 뭐가 돼? 그대로 a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음수잖아. 근데 여기에서의 미분계수가 어때요? 2일 때 양수의 값을 가지지. 그러니까 얘가 양수가 될 수 있는 그 k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프적인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 그냥 그렇구나. 하나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하여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래가 그냥 접선 내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3차 함수와 1차 함수의 접선 이거 가지고 니네가 이런 식은 잘 세운단 말이야. F이라고 G라고 똑같고 F'이라고 G'이라고 똑같다라는 그런 식은 니네가 잘 세운단 말이지. 오케이? 근데 미분을 한 번 더 진행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존나 간단한 함수 뭐가 있을까? 경국점 가지는 것 중에 존나 간단한 거 사인 X 뭐 이런 거 무슨 걸 해볼까? 이거 니네 경국접선 뭐 되는 걸로 알고 있어? Y는 X 되는 걸로 잘 알고 있지? 맞지? 그럼 내가 얘네 차함수를 비교를 했을 때 Y는 sin X 마이너스 X 이 놈을 한번 봐봐요. 오케이? 얘는 지금 공통근 뭐를 가지고 있어? 0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어때? 0 되는 거 맞지? 그럼 한 번 미분해도 얘는 근이 보존이 돼야 되고 두 번 미분해도 근이 보존이 돼야 되는 거지. 맞지? 어때? 한 번 미분해봐. 코사인 X 마이너스 1인데 0 집어넣어봐. 0 되는 거지. 보존되지. 한 번 더 미분해봐. 어떻게 돼? 마이너스 사인 X인데 얘도 0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맞잖아. 다 보존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니네가 추가적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지? 결론적으로 어떤 y의 값이 x-a의 전체 제곱을 뭐 인수로 갖고 있다면 얘는 a일 때 접한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얘가 세제곱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곡점도 여기서 가진다 라는 것만 좀 얻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되시겠죠? 팍톤 28번 볼까요? (29번) 29번은 메모 박스 안에 있는 거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건 진짜 큰 위기야. 알겠지? 얘 어때? A1하고 A2하고 A3하고 A4하고 얘는 전부 다 어차피 4개를 주기로 가지는 놈이잖아. 여기 안에 있는 요놈 얘네들이 4를 주기로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A 4n-3 그러니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놈, 2인 놈, 3인 놈, 4인 놈으로 내가 생각을 해서 얘네 값이 다 똑같아 써야 된다. 괜찮아? 주기성을 갖고 있는 놈이니까. 그러면 얘 값을 계산을 해보니까 직접 대입해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그랬는데 얘네 4개를 다 곱하니까 어떻게 된다?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되는데 얘 값이 4래요. 그럼 내가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게 뭐야? 알파 베타가 2거나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다라는 조건을 알고 있을 텐데 보면은 어차피 문제에서 준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두 정수 A, B고 알파와 베타에 대한 대소관계까지 나와 있어. 대소관계까지 나와 있어. 그치?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알파, 베타의 순서상을 찾는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왜? 여기가 알파가 뭐가 나와?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뜨는 거 하나. 그치? 그리고 얘는 어떻게 나와? 알파가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2거나 알파가 2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이거나 요 총 3가지 경우밖에 안 나와. 그럼 요 3가지 경우 중에서 니네가 원하는 거 하나씩 대입해보면서 걸러줄 거 걸르면 되는 문제였어. 근데 나는 이런 문제가 솔직한 얘기로 왜? 뭐 문제 있어? 뭐라고? 뭐가 안 돼? 알파가 2 뭐가 안 돼? 요거? 여기 왜 안 돼? 그러니까 알파는 2 베타는 6이야. 알파는 2 그래. 알파는 2 요거 4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떠올렸어야 되는 거야. 맞지? 하여튼간 근데 이게 나는 요 구조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게 나는 찍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왜? 내 중에 뭐가 될지 관상학적으로 바라봐야 돼. 근데 만약에 봐봐 알고 보니 케이스가 이게 답이었다고 생각을 해봐. 난 이거 했는데 아 씨발 안 되네. 이거 해봐 아 씨발 안 되네. 아 씨발 안 되네. 아 씨발 이거였어? 이거랑 거꾸로 한번 해볼까? 개꿀 이거랑 풀이 시간이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 형평성이 부족하잖아. 왜 찍기 싸움 아니야 이것도?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죠. 니네 국어 문제 풀 때 그 일치불일치 문제 풀 때 기억해? 1, 2, 3, 4, 5번 이렇게 있어. 1번 맞는 말인가? 씨발 안구운동 존나요. 지문이랑 아 씨발 이 새끼야. 근데 이런 문제 꼭 씨발 답이 5번이야. 4번 아니면 5번이야. 이번에 낚일 줄 알고 형 거꾸로 풀어봐. 그럼 답은 3번이야. 이 지랄라고 그래요. 항상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런 찍기 문제가 난 참 마음에 안 드네. 하여튼 요거 4가지 중에서 어떤 놈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수열 A의 뭐야? 이제 B1이 0보다 큰 등비 수열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그마 그냥 무한대 안 쓸게. A4n-2bn 이라는 놈도 6이 떠야 되고 시그마 A4n-3b2n 이라는 놈도 6이 떠야 돼. 근데 얘는 어쨌든 등비 수열의 극한, 그러니까 등비 급수, 등비 급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니까 얘네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오케이? 자 얘들아, 얘 일반항 어떻게 구해줘? 일단 A4n-2가 마이너스 베타라는 건 잘 알고 있거든. 그치? 근데 얘는 초항이 뭐야? 초항이 B1, 그냥 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공비를 R이라고 놓는다면 얘는 공비가 R이면서 마이너스 베타가 곱해져 있고
포함 B 이렇게 계산되는 놈 아니야? 그치? 얘가 6이라는 소리야. 근데 이번에 얘는 공비가 몇이야 얘들아? 1 마이너스 R 제곱이 된단 말이야. 맞지? 공비가 R 제곱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알파가 곱해져 있지. 그리고 얘 초항은 뭐야? B2일 거 아니야. B2는 뭔데? BR이잖아. 얘 값도 6이 떠야 된다 이 소리야. 여기까지 쫓아오니? 오케이? 근데 여기서 얘 대입, 얘 대입, 얘 대입, 얘 대입하면 사실 알파 베타는 알고 있는 값들이잖아. 맞아? 그러면 미지수 몇 개야? 이 세 개가 아니죠. R이랑 B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식이 몇 개? 2개. 그러니까 각 4개의 순서상에 따른 B와 R의 값을 내가 일일이 다 구해줄 수 있다. 단 주의해야 될 조건은 뭐야? B는 항상 0보다 커야 되고 R은 어떻게 돼야 돼? 수렴 조건에 의해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지를 조사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1, 2. 그나마 여기 있는 4개의 케이스 중에서 하나는 걸을 수가 있는데 어떤 놈을 걸을 수 있냐면 잘 봐봐 얘들아. 아래 범위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1-R은 항상 뭐죠? 양수죠. 그리고 나 B도 항상 양수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베타는 뭐지? 항상 음수라는 걸 알고 있죠. 얘는 어때? 얘는 항상 양수. 얘는 항상 양수. 근데 얘는 알파 R이 양수다라는 조건을 알고 이제 개개인에 대한 부분은 내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뽑아낼 수 있는 건 베타는 그럼 무조건 음수여야 되는구나. 를 이용해서 이 새끼를 걸러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사실 3번만 하면 된다. 그것도 거지다. 답 어디서 나올까?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2였던 것 같은데. 그치? 그렇게 되면은 이거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니 B의 값이 5가 나오고 R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B1 곱하기 B3를 구해요. 라는 말은 5 곱하기 9분의 3 이거 계산하는 거랑 똑같고 9분의 100 이거 좋네. 녹아나는 문제야.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 할만하잖아. 이 정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시간 압박이 있었다라는 것도 나는 솔직히 용납 못하겠는 게 니네 28, 30 난리잖아. 안 그래? 그럼 29에 그냥 몰빵 할만하지 않나? 28, 30을 현장에서 들이대 봤다. 손 들어봐. 풀려고 시도는 그래도 한번 해봤다. 바보들이야. 진짜로. 그러니까 애초에 도달하지 못할 벽에는, 그러니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건 진짜로 얘들아 전략이야, 전략. 니네 나중에 실무만,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만 9월 평가원 이후에 아마 그 개강을 할 건데 그때도 보면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야. 니네 실력은 이제 더 이상 오르기가 힘들어. 그럼 그 실력에서의 너네 최선의 점수를 맞아내는 전략을 니네가 알아서 세우는 게 실무반의 가장 큰 의의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해. 더 이상 실력 올리는 거 무의미해요. 재수하셔야 돼. 실력 올리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더 이상 실력 올리는 게 불가능하면 니네가 전략을 짜셔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랬어. 1번부터, 그러니까 나는 가형 시절이잖아. 가형 시절에서 1번부터 21번 그리고 22번부터 30번 이게 주관식 시절이었거든. 그때 21번, 29번, 30번 이게 그냥 킬러였어. 오케이? 근데 나는 재수를 하면서 수학 능력을 존나게 끌어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30은 버리자. 21과 29에 올인하자 라는 생각을 했어. 왜 그랬는 줄 알아? 이때 킬러는 신발 진짜 킬러예요. 그러니까 진짜 킬러 총을 들고 있어 얘가. 진짜 킬러임 얘는.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냐? 이거 전국 정답률이 0.5% 미만으로 집계 돼갖고 요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형이 10만 명 응시했어. 10만 명. 그러니까 나형이 50만 명이었거든. 그러니까 찐 중에 찐들이 가형을 응시했었어 그때 당시에. 걔네들 중에서 0.5% 미만이었다고. 10만 명 응시했는데 0.5%
미만이면 뭐야? 0.5%가 몇 명이야? 400명이잖아. 중심 200명이잖아. 아니지 2000명인가? 나 어려워. 나 수학 분석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0.5% 미만? 어떻게 쉽게 하니? 500명. 아, 그치 500명이죠. 10만 잠깐만요. 자, 200분의 1이니까 500명이네요. 그러니까 전국에 맞춘 생겨 500명이 안 된다고. 근데 심지어 문제에서 힌트를 줬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루트 3일 때 그러면 이거 답 결국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뭘로 찍을래? 제곱해 108. 여기서 아주 수많은 베리에이션이 나왔다고. 2로 나눠볼까? 3으로 나눠볼까? 이게 제일 답이었어. 했는데 답이 216이었어. 답이 216. 2배 했습니다. 너무 크잖아. 마음에 안 들어. 하여튼 간에 야 찍어서 맞은 애들도 몇 명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 다 포함해서 500명이었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나이였어. 그때 당시에. 계산량도 좀 까맣고 난이도가 어렵고 막 이런 문제여서 애초에 이거는 거르는 게 맞다. 나머지는 완벽히 풀자. 라는 게 내 목표였는데 마침 29번에서 딱 걸렸어. 기하 문제고 공간 벡터 문제고 공간 벡터 항상 29번은 고정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역시 안 풀리더라고. 근데 이때 내 비장의 무기가 있었어. 뭐였냐면 모든 공간을 좌표화. 그러면 계산은 진짜 시간이거든? 근데 문제는 풀려. 그래서 이 문제에 30분 박아갖고 이 문제 맞았어.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니네 능력상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모든 문제는 나는 기백, 요 공간 벡터 문제 있잖아. 공간 벡터로 풀리는 문제는 공간 벡터로 풀었어. 근데 풀리는 문제도 나는 좌표로 다시 풀었다. 왜? 보험 깔아놓은 거야. 좌표 연습해. 근데 그게 수능에서 딱 걸린 거야. 보험비 받아놓은 거지. 그래놓고 확통 27번 틀렸어. 계산 실수. 개새끼. 그래갖고 이랬던 상황이 있는 거야. 어쨌든 똑똑하게 전략을 세워줘야 된다. 29번에 니네 온 신경을 진짜 다 쏟아내서 맞추는 게 니네 전략이다? 니네 수준이 그 정도다? 하면은 그게 맞는 전략인 거야. 시간을 존나 갈아 넣어. 오히려 땡큐죠. 이 정도면은 알려줬잖아. 3개만 더 해봐. 이거잖아. 해봐. 이런 전략. 알겠죠? 물론 수능에 이 문제가 또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요. 30번은 조금만 쉬다가 봅시다.